그냥 아크로비스타 준대. 이거 돈으로 뭔가를 했어. 이런 식으로 또 좌파들이 공격하기 좋게 만들었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10월 4일 오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우파의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우파의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우파 입장에서는 왜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왜? 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실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두고 흠집을 내려고 했던 그 서울의 소리와 지금 몇 번째의 일들이 엮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뭐 녹취라면 그 정치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해왔던 부분이라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봤지만 그런 이상한 사람은 또 못 만나봤을 거라서 모르고 당했다라지만 또 그 후에 서울의 소리의 공작으로 몰카 카메라의 모습이 잡히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몇몇 가지 일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거듭되는 이런 김건희 여사의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좌파 진영에 매번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가장 중립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이랬을까? 저게 뭔가 아쉬움은 남기는 합니다. 이번 공천 개입 사건에 좌파 진영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언론들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지만 사실상 이준석이 제일 난 놈이고 제일 나쁜 놈이죠. 사실 이준석이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발을 빼려는 모습 때문에 뭐 좌우를 넘어서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술 처먹으면서 슬쩍 흘렸죠. 제가 볼 때는 매우 계산적인 행동이지 않았을까. 금배지 달고 성상납 무고죄에 대해서 무혐의로 일단 털고 가벼운 마음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 하나 던지면서 특검에 뭔가 불쏘시개 하나 던져주고 좌파 진영에서 약간 지지를 받고 우파 진영 국민의힘에서 혼란을 거듭하다 보면 개혁신당의 합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복당하라라는 그런 말 그리고 현재 지도부 한동훈을 끌어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술 처먹으면서 이런 제보를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와서 단순히 자신은 메신저에 불과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준석은요 그냥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만 부각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림자라는 명태균 씨가 이 왜곡 보도에 대해서 감정과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이준석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삐끗하게 가고 있는 것. 아무튼 이 과정에서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직접 연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완결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데 이 좌쪽 진영, 그다음 범위를 좀 더 키워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천의 부당성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쪽으로 자꾸 시선을 가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 이 모든 논란을 시작을 했는데 단순히 메신저 역할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처음 주장했던 내용과 또 정면 배치되는 모습들 거짓이 폭로되고 또 다른 논란이 나오고 2024년의 총선뿐만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 시절 2022년에 재보궐선거까지도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다. 라니까 문제 키워놓고 난 다음에 그 파장을 감당 못해서 지금 발을 빼려는 얄팍한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이준석은 명태균 씨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성을 부정하려는 것처럼 연일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중적인 모습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웃음만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요. 이준석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전략을 세웠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면서 이준석의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값어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신뢰는 접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논란, 이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의 키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명태균 씨, 명태균 씨도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명태균 씨의 측근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모 씨도 M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의혹을 또 보도했습니다. 강 씨는요, 명태균 씨가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는데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면서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본인은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라면서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들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김건희 여사가 말한 오빠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강 씨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그냥 사석이든 뭐든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빠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은 강 씨의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주장이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빠르게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고, 명태균 씨 역시 금일봉이나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태균 씨가 이번에 좌파 진영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키맨이다라고 한 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밝히려는 이런 사실들을 조각조각 조합해 보면요, 직접적인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녹취록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해명의 신뢰성은 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이준석과 치맥 회동을 조율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명태균 씨가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치맥 회동을 자신이 주선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치맥 회동은 2021년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를 놓고 정치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이준석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뭐 버스가 떠나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을 마구 씨부릴 때였다라는 것이죠. 이준석도 이 해당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치맥 회동은 당대표 비서실에서 기획을 한 거고, 명태균 씨는 단순히 메신저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죠. 어찌됐든 명태균 씨를 2022년 즈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다라면서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차례 수차례 만났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사저였던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의 코바나 콘텐츠에서도 명태균 씨와 함께 자리를 했다라는 건 거짓말은 낳는다는 것을 이준석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요,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언급이 없다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한편 대통령실은 이 명태균 씨를 떠벌리기 좋아하는 인물 또는 뭐 약간 허풍쟁이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의 발언과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치권은 긴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도요,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입당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남을 주선한 거는 인정했지만 단순한 메신저 역할로 보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명태균 사장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명박사라 부르고 김건희 여사 역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준석의 말.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어렵지만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천 개입 의혹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금 파장이 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일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사실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친윤계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지만 김영선은 냉정하게 그 커트라인 10% 아래였기 때문에 공천 배제됐다. 한동훈의 공천이 뭔가 투명하다라는 식으로 부각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조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탄핵은 빌드업을 했고 이 김건희 여사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좌파 진영의 불쏘시개로 쓰일 건데요. 이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일단 윤석열이 조금 부각돼야 되는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계에서 비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라는 이름이 상위 검색어 1위라는 것, 지금 김건희라는 이름 자체가 정치계에서 블랙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번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 우리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지켜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명태균 씨 인터뷰 내용에서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당선이 되면 김건희 여사가 보답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아크로비스타를 주겠다라고 했다며 최근 공개된 명태균 씨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 여사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뭐라고 아크로비스타를 주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도와달라. 내가 뭐든 못해주겠냐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제안과 또는 부탁과 그리고 좀 간절함이 녹아난 그런 내용이었다. 이것을 그냥 그 감정과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아크로비스타 준대. 이거 돈으로 뭔가를 했어. 이런 식으로 또 좌파들이 공격하기 좋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그냥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그림자처럼 붙어 도왔다라는 명태균 씨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명태균 씨의 입장이 정말 허풍에 불과할까요? 김영윤 TV였습니다.